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가 논란의 융합 수업을 강행합니다. 전남교육청에 11개 교과목을 이름만 바꿔서 제출했습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 존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씨름단 유지 결정을 내린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부산시, 경상남도가 남해안 해양관광 레저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설립해 지역 연계형 관광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전남 여수에 건립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둘러싸고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현직 시의원이 주차 요건을 완화해주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가 창의융합 과목 11개를 신설하겠다며 도교육청에 제출했다가 전부 미승인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창의예고는 창의융합 교과목 신설을 포기하고 11개 과목 모두 국가 수준의 전문 교과목으로 바꿔 제출했는데요. 사실상 과목의 이름만 바꾼 꼼수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마감일을 사흘 넘겨 도교육청에 제출된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교과목 목록입니다. 창의예고는 11개 교과목 신설을 중단하고 모두 전문 교과원, 그러니까 국가 수준의 공인된 교과목으로 재편성을 마쳤다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창의예고가 제출한 이 교과목 목록들은 교육과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는 교과목을 편성할 때 학교 내 기구인 교육과정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치는데 위원 10명 가운데 7명이 출석한 회의에서 5명이 반대했고 2명이 찬성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교과목인 겁니다. 위원들이 찬성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가 올린 전문 강사 채용 공고입니다. 창의적 발상 표현 기법이라는 과목명 부제목에 무한 상상 공작소라는 설명이 표시돼 있습니다. 과목의 이름만 전문 교과목으로 바꿨을 뿐 수업 내용은 그대로 창의 융합 교과목이었습니다. 전문 강사를 구하는 6개 과목 가운데 4개 과목이 모두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협의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의 생각을 모으고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고 한 가지 정해진 과목만 계속 유도를 하시고 우선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에서 참 무력감을 느껴요. 논란의 11개 과목은 학교가 제출한 대로 다음 달부터 수업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신설 과목이 제출되면 전남교육청이 승인, 불승인을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국가 수준의 공인된 교과목명으로 바꿔 제출했기 때문에 승인 과정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과정위원회에 합의가 없더라도 학교가 제출한 교육과정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의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된 상태이긴 한데요. 교육과정 운영상에는 사실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고시의 과목을 했기 때문에 교육과정 저희가 검토한 부분에 대한 이상이 없습니다. 과목명만 바꾼 융합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전공 실기 시간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의 창의 융합 수업이 재추진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서경입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존폐 여부를 결정짓는 공론화 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영암군은 씨름단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출범한 건 지난 2017년. 지난 6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운영비가 투입됐지만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씨름단 운영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엇갈리자 영암군은 지난해 11월 공론화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와 토론 과정을 거쳐 씨름단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영암군은 민속씨름단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론화를 통한 수기 민주주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바통을 넘겨받은 공론화위원회가 2달 동안 활동하면서 내놓은 권고안은 씨름단을 유지하자는 입장. 씨름단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영암군은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운영 방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됐던 씨름단 운영비나 각종 후원금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금을 설치해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3년마다 씨름단 운영 상태를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빠듯한 운영비는 국도비 확보를 통해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씨름단 운영을 통한 지역 홍보, 선수단 보호와 육성, 주민들이 함께 호흡하는 씨름단 운영도 약속했습니다. 우리 군은 공론화위원회의 공고안을 참고하여 영암군 민속씨름단을 유지하되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의 군민들의 자부심이 되도록 스포츠 마케팅과 경영 마인드를 결합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과 허술한 관리 감독 문제가 불거지면서 존폐 위기까지 내몰렸던 영암군 민속씨름단. 앞으로는 지역민에게 자긍심을 주고 우수한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그 예산이 절대로 낭비되지 않는 그런 씨름단을 운영해 가겠습니다. 이왕이면 1등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최근 산지 솥값이 폭락한 원인을 놓고 정부의 수급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2010년 276만 마리를 사육했던 한우가 올해 역대 최대치인 358만 마리로 증가하는 동안 정부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우를 대체하는 시장과 소비 성향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한우 농가의 피해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농어민 지원 정책에 맞춰 전력 공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모든 전력에 정액으로 전기료를 인상했는데 농사용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올라 최대 3배 이상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그 영향으로 농어민 요금 지원 혜택이 상쇄됐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기료 인상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부산시, 경남도가 남해안 해양관광 레저벨트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 정책을 밝혔으며 전남, 부산, 경남 3개 광역단체는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남해안권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 추진단 운영과 기반시설 확충, 관광자원 개발, 국제행사 개최, 공동 홍보 등입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지역 연계형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근 여수시의회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 가운데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경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절반으로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개정을 추진하는 시의원의 가족 또는 본인 명의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례안을 철회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고 남은 재만 쓰레기 매립지에 버릴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2030년부터 동참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 각 지역에서 소각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소각장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모습이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소각장 부지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소각장이 주민 기피 시설이다 보니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각장이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해외에는 소각장을 수준 높은 문화체육 복합시설로 지어 관광 명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고민한 것이죠.
국내에서도 최근 도서관과 각종 문화시설 등 주민 수요가 있는 시설을 소각장 설계에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어딘가에 꼭 지어야 한다면 지역사회 특화 시설로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도립미술관이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맞아 기념 전시 시의 정원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계적인 미술작가 리밍웨이와 전남 소설가 정지아의 공동 창작물, 문학의 영감을 받은 전남 작가들의 미술품 등 작가 4명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문학과 미술이 만나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 예향 전남의 특징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21일 개막해 6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전시는 제목에서 보듯이 그야말로 시와 같이 한 번쯤 미술관에 와서 뭔가 명상하고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차분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또 다른 정원을 만든 거죠, 저희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실시합니다. 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전남 지역 182개 조합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법률과 정관에 따른 후보자 등록 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내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와 미주한인회 총연합회가 20일 업무 협약을 맺고 학생들의 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미주한인회에서는 미국 현지의 우수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업 탐방과 현장 실습, 취업 알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목포대는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어나 직무교육, 해외 현장 실습을 지원해 현지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이 AI 기술을 기반으로 오리떼를 퇴치하는 드론을 개발해 새꼬막 양식장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과기부 본모 사업으로 개발된 이 시스템은 관제센터에서 오리떼 출현을 자동으로 알려주면 드론이 출동해 스피커와 공탄, 피리탄 등으로 오리떼를 쫓아내는 방식입니다. 고흥군은 3월 중순까지 실증을 통해 기술을 보완한 뒤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사업 대상지인 고흥 선정마을은 연간 새꼬막 생산량이 4,000톤에 달하며 매년 수확 시기마다 오리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목포시가 물가 상승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융자 지원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소상공인 융자 지원 2차 보존 지원 사업을 통해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3천만 원에 대한 대출과 함께 이자 3%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지역경제과나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에 문의하면 됩니다. 해양경찰이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서해 지방해양경찰청은 과적이나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흡, 음주운항 등 각 시기나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사고 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해 해경은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지난해 상반기 234건, 하반기에는 99건을 단속했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900여 대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1,530만 원까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고 수소차는 지정 차종에 대해 3,450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광양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출고 등록 순으로 선정됩니다. 광양시는 지난해까지 전기차 2,000여 대를 보급했으며 보급률에 맞춰 충전기 등도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